유산균이 하는 작용은 뭐고 또 부패균이 하는 작용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부패균은 우리가 비싸게 돈 주고 먹는,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뺏어 먹어, 부패균은. 그러면서 엔테로톡신이라는 그런 독소를 뽑아내요. 그 독소가 자간 창자를 위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 자간 창자를 통해서 모든 누트리언트, 영양소는 우선 간으로 가서 해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퍼지는데 독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간이 어느 순간에 too much, I cannot work like this 하면서 간세포가 손상 입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간궤양, 간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악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간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소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독소가 몸으로 퍼지면서 콩팥에서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몸에 있는 신체 약한 장기부터 때려가지고 세포들을 약하게 만들어주면서 염증을 일으켜. 모든 세포는 죽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염증이에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에서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염증이 만성 질환의 원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hat's total false. 염증은 질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과정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염증이지 그게 질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은 딴 데 있어. 뭐냐? 소화기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만 꽉 차 있고 해도 you will maintain your health.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이 중요한데, 프로바이오틱이 하는 이거는 딱 하나예요. 프로바이오틱은 우리가 먹는 누트리언트를 먹고 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를 먹고 커요. 그러면서 그거 먹고 크면서 뭐 하는데, 걔네는 그걸 먹고 크면서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를 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어요. 130 몇 가지가 돼요. 근데 부패균의 종류는 700가지가 넘어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보편적이 아니라 100% guaranteed 부패균이 엄청 많아.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잘 매니지하는 사람 보면 이제 유산균이 훨씬 많고 애기 똥은 냄새가 안 나요. 그죠? 왜냐하면 애기 똥은 그러니까 애기 속에는 프로바이오틱만 있으니까 외부에서 독이 부패균이 들어올 찬스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애기 똥은 냄새가 안 나. 근데 어른 먹는 음식 먹으면서 이제 냄새가 변하면서 막 하는데, 그 이유는 음식이 주는 이제 향이라든지 그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패균이 자리를 차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변의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변이 냄새가 지독해.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 있는 환자 한번 냄새 맡아봐. It's like a atomic bomb.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속이 유산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색깔과 냄새가 변한다고. 좋게 진짜 구수한 냄새가 나요. 마늘이나 뭐 그런 거 많이 안 먹지 않은 거 빼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은 we want to make our intestine, 그 gut flora를 유산균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야 돼요.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do as much as we can, 그러니까 80 up to 90%, maybe higher 유산균을 꽉 차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플 수가 없어. 음식 먹는 대로 그대로 영양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부패균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를 다 억제해가지고 그렇고 자연적으로 간은 튼튼해질 거고, 그럼 혈관벽도 튼튼해질 거고, 몸에 염증 제거되고 건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이 it's very critical. 그래서 소화기관에 문제 있다 이거예요. So we promote having them take probiotics. 근데 프로바이오틱이 적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한 가지가 하나 더 뒤로 가야 돼. You have to find the cause of the disease occurring. 사람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 세대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밖에 없는 나쁜 것을 많이 먹어.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방부제예요.
방부제가 뭐 하는 거야? 음식 썩는 거 막게 해주는 게 방부제거든.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하느냐? 그거는 부패균이에요. It's bacteria. Sometimes you can include fungus or fungi. 그러니까 곰팡이. 그중 대부분은 박테리아예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게 좀 전에 말한 속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고 부패균도 박테리아예요. 그게 유익하냐 유해하냐 근데 같은 다 박테리아.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방부제를 먹게 되면은 둘 다 성장 덕제하고 평준화를 시켜버려. 그렇게 되면은 방부제에 있는 것을 많이 먹는데 평준화가 되게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부패균의 종류는 750까지 훨씬 넘고 그다음에 유산균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는데 예. 평균 이렇게 보면 이제 3대 1로 보면 돼요. 그럼 그게 평준화가 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75% maybe higher 그거는 그러니까 부패균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유익한 거는 20% 25%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가정을 합시다. 소화가 됐어. 근데 결국은 평준화가 됐을 때 75%의 배균을 키우고 유산균은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75%는 몸에 해롭다는 얘기야. 시험을 쳤을 때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30점밖에 못 받았다. 좋게 받아가지고 30점 받았다 그러면 학점이 어떻게 돼요? It's F, 낙제 점수.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게 질병의 원인이 돼요. 시장에 보면은 many companies for probiotics. 그리고 전부 다 자기네께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That's okay. 프로바이오틱은 좋으니까.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they don't know how to take probiotics. So I've been preaching this for last 10 years, teaching people how to take probiotics. That is, probiotics in capsule form, you take it first thing in the morning. 그리고 you wait, say, 40 minutes before you have your breakfast. The reason is, when you take probiotics, the small capsules, it's very little, and you're taking it with water. So your stomach sees that probiotic that comes in as not necessarily as food. Then it takes few minutes, goes down, and then your stomach doesn't recognize it as food, so they just let it pass to duodenum and jejunum.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작은 창자로 내려가가지고 그게 이제 녹아지면서 그 안에서 프로바이오틱이 탁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if you take it with food, 파일로러스 그러니까는 저기 위와 작은 창자 연결하는 고리가 딱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위액이 나오면서 꿀렁꿀렁 해가지고 maybe 30 minutes to an hour, maybe 2 hours depending on what you eat. 거기서 소화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폐통을 하는데 probiotic is itself is a living organism.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꿀렁꿀렁 이렇게 소화가 되게 되면은 it'll kill. 그러니까 염산이 위액이 쇠도 녹이는 그런 강한 산인데 it dies. It kills most of them. 그리고 maybe some spore forms pass. 근데 스포리라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했을 때 다 서바이브 해가지고 살아나서 프로바이오틱이 되느냐? It's not necessarily true either.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은 만들어질 때부터 죽어나가요. Because it's a living organism이니까 쉘프에 있으면 있을수록 you get less and less number.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은 제조일자 보고 그 다음에 한 원래는 3년은 먹을 수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you should take it within 6 months or maybe less if it's possible. 그래서 you have to continuously making them. So you can never overproduce and put it on a storage. Probiotics because it's a living organism. So you have to be very aware of it.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바이오틱이 뭐 하면은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라 뭐 이러는데 보통 이렇게 캡슐라이즈를 만들게 되면은 아주 더운 여름날 장마철 때 열어놓고 하는 거 아니면은 it's okay, really. 온실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you just don't want to expose to the hot temperature, too much moisture and light. 그냥 이제 서늘한데 그냥 놔두면 돼요. 이런 애들 냉장 보관 안 해도 돼. 근데 point is you have to eat it, take it in the 제조한 날짜부터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보통 프로바이오틱을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10억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나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요, 보통. 그러니까는 우리 회사 같으면은 만약에 10억 마리다 그러면 we put at least 30% more, maybe sometimes 50% more.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도 you know they still survive, maintain. 그다음에 뭐 오래 가면은 이제 you will see the numbers reduce. 그래서 that's why we promote. 이제 주문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죠. Oh yes. 그거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그게 It's costly, but that's what we do. 그러면 이게 B2C,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생산을 할 때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각종의 이제 유통 라인을 지난 것보다 생산되고 바로 소비자한테 보내지는 게 That's the 유유상증에서 best.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직접적으로 오는 환자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주고 we never thought about marketing in large quantity. Sometimes we make a very very small number. 그러니까 manufacture 하는 사람들 why do you make such a small quantity 이런 한번 이렇게 시스템을 돌릴 때마다 you have to clean the entire machinery and everything. That takes time and that costs money. But we still do that to maintain the quality. So that's the difference.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쉘프에 이렇게 있는 제품들 이렇게 써 있지만 as for me, I really cannot trust how they were handled. So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좋은 거 찾아서 드세요. 그냥 비싼 거니까 조금 더 좋겠지요 하고 이렇게 I just say it. 근데 patients who come to us, we know our quality. 그러니까 이게 we maintain. 유통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빛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예민한데 그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유통 과정에서 빛과 밀봉돼 있으니 sealed 돼 있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usually unless they were so terrible that they exposed in really hot temperature in the summer outside. 근데 보통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적도선을 지나가는 이제 전기선 이제 배 같은 경우는 Sure. 온도가 굉장히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그 온도 이제 와인 병이 터질 정도로 Sure. 온도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밀봉을 했다 그래도 그러면 that could be damaging. 야, True. can see. 근데 소량이면은 비행기를 딱 타고 오니까 확실하네요.